파일과 디렉토리 관련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유닉스 파일은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파일 관련해서 명령어들을 좀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는데, 파일은 종류가 이제 일반 파일도 있고 디렉토리, 그러니까 파일의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파일, 그리고 디렉토리도 결국은 하나의 파일, 어떤 의미의 파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특수 파일, 어, 어떤 장치나 뭐 이와 같은 것들도 다 파일로 유닉스에서는, 유닉스 또는 리눅스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 파일, 뭐 거기에는 텍스트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을 거고, 텍스트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실행 파일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바이너리 형태로 실행 파일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사진이나 뭐 음악 파일, 이런 이와 같은 파일들이 일반 파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장치 파일은 어, 그 장치를 읽고 쓰기 위해서는 파일을 통해서 장치를 읽고 써요.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우리는 장치 파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특수 파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 장치 파일이나 문자 파일, 문자 장치 파일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블록 장치 파일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장치들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이고, 또 문자 장치는 여기 나온 것처럼 키보드나 마우스 이와 같은 파일, 장치들을 읽고 쓰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div라는 디렉토리 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에서 이렇게 디바이스 디렉토리 밑에 보면 이와 같은 파일들이 종류가 쭉 나오고, 이와 같은 파일들은 대부분 장치 파일을 가리키고 장치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파일은 디렉토리인데, 디렉토리도 결국은 하나의 파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디렉토리 안에는 뭐가 있죠? 파일도 있고, 또는 새로운 디렉토리가, 그러니까 하위 디렉토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디렉토리는 하나의 파일이고, 그 디렉토리라는 파일 안에는 어떤 파일이 있고, 그래서 파일 목록과, 그리고 그 해당하는 파일의 아이노드, 뭐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인덱스 노드라는 이 어떤 특정한 정보를 또 그러니까 저장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닉스 또는 리눅스의 파일의 그 개천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아래에 is, div, 뭐 특정한 디렉토리 이름들이 있고, 그 안에 개천적으로도 이렇게 각각의 파일들이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어, 유닉스 파일은 방금 우리가 봤듯이 일반 파일이 있고, 그리고 디렉토리가 있고, 그리고 특수한 파일, 그리고 특수한 파일에는 또 우리가 사용했던 이 심볼릭 링크도 파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수 파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ls-l이라고 명령어를 우리가 한번 다시 가서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에 와서 ls-l 하면 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목록들을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라는 뜻으로 -l을 사용을 하고, -l을 해보면 이 맨 앞에 나오는 이 각 파일의 정보에서 맨 앞에 나오는 이 이 기호가 어떤 파일인지 파일 특징을 나타낸다. 파일 종류를 나타낸다. 파일 종류를. 자, 그래서 여기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일반 파일이고, D는 디렉토리라는 뜻이고, 그리고 L은 심볼릭 링크,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B와 C와 같은 형태의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들은 또 어떤 장치를 나타내는 또 특수한 파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유닉스 파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닉스 파일은, 그러니까 파일이든,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파일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iNode,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덱스 노드, 그리고 데이터 블록이고, 자, 각각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파일명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죠. 말 그대로 파일 이름이에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뭐 파일 이름을 부여하는 규칙들이 조금 있는데 이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파일은 최대 255 글자까지 할 수 있고 파일명은 뭐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그리고 파일명 앞에 우리가 배웠던 점을 붙이면 숨긴 파일이 된다 뭐 이와 같은 특징들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파일에는 반드시 하나의 아이노드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럼 도대체 아이노드가 뭐냐를 볼게요. 자, 아이노드는 인덱스 노드의 줄임말이고, 어, 외부적으로는 번호로 표시되면 내부적으로는 어, 그 파일 정보를 저장한다. 파일 정보를. 그러니까 파일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데이터 블록의 주소를 저장한다. 어, 자, 그리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아이노드는 파일의 정보와 그리고 실제 파일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주소를 저장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 블록,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블록은 이제 실제 우리가 저장하고 싶어 하는 사용자 데이터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블록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아이노드는 이 데이터 블록이 어디 있는지를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저장해요.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방금 얘기했던 그 구성 요소를 그림으로 한번 다시 표시를 했는데 보면 파일 이름은 아이노드 번호 파일마다 하나씩 아이노드가 있는데 그 아이노드 번호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노드 안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보가 구분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정보가 구분된다고 그랬죠. 파일 정보와 데이터 블록의 주소 저장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은 파일에 대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파일의 종류, 이게 일반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그리고 이 파일이 어떤 접근 권한, 뭐 퍼미션 우리 살펴봤던 읽을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 누가 읽고 쓸 수 있는지 누가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권한들 그리고 파일의 크기 소유자 그리고 그룹 아이디 접근 시간 뭐 링크 수 데이터 블록 수 이와 같은 파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데이터 블록의 주소예요. 데이터 블록의 주소. 그래서 데이터 블록의 주소는 실제로 우리가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블록에는 실제 우리가 저장하고 싶어 하는 실제 사용자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hello라는 이 텍스트를 어딘가에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 hello는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저장되어 있고, 그런데 이 hello는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바이트이고, 그리고 얘는 11월 13일 2022년도에 만들어졌고, 뭐, 오후 3시에 만들어졌고, 이제 이와 같은 정보들이 여기 이제 파일 정보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어쨌든 파일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파일은 파일명과 아이노드 데이터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노드가 왜 필요한지를 한 번 더, 좀 더 부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아마존의 그 창고, 그러니까 상품들을 쭉 저장해둔 창고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아마존이라는 이 창고에 상품을 어딘가에 이제 위치를 놔두겠죠. 위치를 놔둘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딘가에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은 이 구역이 정해져 있겠죠. 이 구역이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여기는 A 구역, B 구역, C 구역, A 구역에 1번, 2번, 3번 쭉 구역이 정해져 있겠죠. 아,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책들은 A 구역에 1번에 저장해놓고 A 구역에 1번에 이제 놔두고 이와 같은 뭔가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보를 저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노드가 필요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겠죠. 하드디스크도 사실 보면 이제 이 창고하고 비슷한 역할이죠. 하드디스크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둘 건데 어디에 저장했는지를 알아야지 다음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저장한 데이터가 언제 저장되어 있고 이 소유주는 누구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와 같은 정보들을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둬야지 그 정보들을 쉽게 찾고 우리가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아이노드이다. 아이노드. 어디다. 다이노드가 필요한 이유는 아주 자명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는 이제 파일에 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각 파일은 하나하나에 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실제로 그 파일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stat이라는 함수를 이제 보통 이용해서 파일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stat. 이제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구조체 안에 이런 파일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구조체 안에. 그래서 이 구조체 안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한 번씩 하나씩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이 우리 예를 들어서 바로 보는 게 아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탯이 이 인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은 첫 번째 인자는 파일명이고, 자, 두 번째 인자는 여기 나오는 버퍼예요, 버퍼. 자, 이 버퍼는 우리가 원하는 파일명의 스탯 정보를 읽어오고 싶으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버퍼에다가 그 정보를 읽어준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습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어, 요. 자, 그래서 실습을, 잠깐, 이게 뭔가 조작이 조금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 그 교재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실습을 바로 한번 그 좀 바로 따라 해볼게요. 지금 조작만 잠깐만 하고. 자, 자, 그래요. 여기에 있는 실습 내용을 바로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기 있는 실습 내용을 바로 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실습 내용이 확인이 되면 바로 또 실습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실습을 바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은 이제 stat.c라는 이름으로 이 파일을 만들어 뒀고, stat.c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만들어 뒀고,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 우리가 내용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 음, 이 실습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을 바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는 일을. 자,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게 없고, 자, 어떤 파일명을 주고, 그 파일명에 있는, 그 파일명에 있는 정보를 읽어주세요라는 뜻인가, 어쨌든 파일에 있는 정보를 읽어주세요 하고, 그리고 여기 버퍼를 인자로 이제 넘겨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구조체, 스탯 버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탯 버퍼 안에다가 한마디로 스텝 버퍼 안에다가 쭉 이제 구조체가 있고 구조체 안에다가 정보를 채워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보를 채워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채워주세요 하고 그 채워진 정보를 바로 여기다가 이 unix.txt라는 파일에 정보를 이렇게 쭉 우리가 한번 출력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 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그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정보들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지만, 자, 이 내용들을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반드시 하나 해줘야 될 게 어떤 파일을 하나 임의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예제에서는 unix.txt라는 파일이 지금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unix.txt 파일을 여러분들이 터치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파일을 이렇게 GCC를 통해서 그 파일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나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실습 내용을 통해서 하면 어,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정보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고, 자, 여기에서 나오는 보면 이 아이노드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노드 번호로 나와요. 아이노드 번호가 나오고, 그리고 모드도 나오고, UID, GID 뭐 이 자세한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자 아이디가 이제 다 정수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이 사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액세스 타임, 실제로 이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와 같은 정보들이 또 여기 쭉 나와요. 그리고 블록 사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이 블록의 개수도 나오고, 이렇게 정보들이 나온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해봅시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면 아마 바로 터치로 하게 되면 이 블록 사이즈가 아마 0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빈 파일이니까. 근데 나는 지금 아마 어떤 이 파일에 정보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파일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블록 사이즈가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실습을 한번 바로 볼게요. 자, 다음 실습은 사실 아주 유사해요. 아주 유사한데, 뭐, 사실 이 부분은 아주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여기서, 지금 펜으로 지금 글을 썼는데 뭔가 지금 지워지지가 않아요. 약간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 지워진 부분을 좀 판서되어 있는 부분을 좀 무시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고 있는 부분은 아주 특별한 거는 별로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뭐냐면, 이 파일 fd, 그러니까 어떤 파일을 오픈하면, 파일 디스크립터가 만들어지죠. 그 파일 디스크립트를 인자로 여기에다가 넣을 때는 fsta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그 파일 디스크립트를 인자로 받고, 그리고 거기서 그 파일 정보를 우리가 읽어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거하고
완전 똑같은 실습인데 아까 앞에서는 바로 여기에다가 바로 이 파일명을 집어넣었지만 그렇지 않고 파일명 대신에 여기 파일 디스크립터도 집어넣을 수 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실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디렉토리와 관련된 함수들이 또 더 있는데 mkdir, 자, 그리고 mkdir이 있고 그리고 rmdir 그리고 rename 이와 같은 게 있어요. 사실 mkdir하고 rmdir 그리고 rename은 env하고 그 유사한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어로 배웠던 것들하고 아주 유사한데 실제로 우리가 명령어로 이렇게 그 커맨드로 쉘에서 명령어로 이렇게 mkdir 이렇게 뭔가 명령어로 친 거와 똑같이 실제 우리가 명령어로 이렇게 치면 그 내용은 실제로는 이 안에서는 이 함수가 실제로 실행이 돼요. 함수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그 함수 우리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디렉토리도 만들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함수 여기서 이 실습 예시에서 볼 게 뭐냐면 이렇게 mkdir로 애플 뭐 어쨌든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mkdir로 뭔가 디렉토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mkdir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은 퍼미션이 되겠죠. 어, 퍼미션일 거고 그래서 퍼미션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이름과 퍼미션을 주면 그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디렉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디렉토리를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디렉토리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해당한 또 특정한 디렉토리를 지울 수도 있다. 삭제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예제를 바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그래서 dir1이라고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좀 하고, 같이 타이핑을 하고, 자, 타이핑 다 됐으면 GCC 하고 자, 이렇게 디렉토리를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디렉토리가 만들어진다. 아까 다른 것들은 뭔가 조금 하던 게 있어가지고 지금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커피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고 애플하고 번안에는 아마 지워지게 된다. 작업 환경이 조금 지금 환경이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dir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 커피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어요. 방금 우리가 했듯이 그 rm하고 리무브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커피만 남아있게 된다. 바나나라는 디렉토리는 삭제했으니까 그래서 ls-l 하면 여기 있는 커피라는 디렉토리가 여기 남아 생긴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디렉토리와 관련된 또 다른 함수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get cwd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 그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디렉토리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반환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cd하고 change 디렉토리 하면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명령어로 우리가 change 디렉토리에서 이동할 수 있지만 그걸 프로그램 어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예시를 바로 보여주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딱 그 판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코드로 바로 직접 보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코드를 작성을
좀 해봅시다. 자, 이 코드 설명을 좀 해보면은, 자, 그래서, 어,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하면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 그러니까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 이름을 이렇게 반환해 준다. 그리고 그 현재 디렉토리 이름을 이제 출력을 이렇게 해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커피라는 디렉토리가 있었죠. 그래서 커피라는 디렉토리로 cddir 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거기서 다시 get current directory, get current working directory로 이렇게 해보면, 자, 이번에는 이 WD라는 곳에 현재 워킹 디렉토리를 또 읽어올 수 있다. 읽어올 수 있고, 그 워킹 디렉토리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다. 출력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get working 디렉토리로 읽어오는 방법이 이렇게 반환할 수도 있고, 또는 인자해서 이렇게 인자로, 그 내용을 읽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GCC. 자, 그래서 현재 워킹 디렉토리는 홈 밑에 여기이고, 또는 두 번째는 현재 워킹 디렉토리 홈 밑에 아까 커피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커피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워킹도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음, 오케이. 자, 또 그 디렉토리와 관련된 함수들이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어,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올 수도 있겠죠. 읽어오려면은, 그 디렉토리를 오픈하고, 그리고 그 디렉토리를 다 읽어왔으면 디렉토리를 또 닫아야 되고, read dir을 하면 그 디렉토리를 읽는다는 뜻이에요. 읽는다. 자, 디렉토리를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어, 여기에 지금 하나의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디렉토리를 읽는다는 얘기는 이 디렉토리 안에 있는 이 목록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겠다는 거예요. 자, 이 목록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디렉토리 엔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디렉토리 엔트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디렉토리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read di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디렉토리를 하나씩 읽어올 수 있어요. 자, 읽어올 수가 있고, 읽어올 때는 이 디렉토리 엔트리에 구조체가 있는데, 이 구조체 형태로 우리가 읽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구조체 안에는 아이노드 번호와 그리고 그 파일 이름, 그 나머지들은 뭐 지금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노드 이름과 파일 이름. 그래서 어떤 파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파일 이름이 있고, 자, 파일 이름이 있고, ls 마이너스 i. 자, ls 마이너스 i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번호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아이노드 번호예요. 그리고 얘는 그 아이노드 번호에 해당하는 파일 이름이고. 그래서 방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파일 이름과 아이노드 번호가 각각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읽어오겠다는 거죠. 읽어오겠다는 거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한번 타이핑을 해봅시다. 잠깐만요. 지금 잘 안 보이니까 리드 dir 이 소스 코드를 타이핑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잠깐 동영상 멈추고. 자, 그래서 타이핑을 다 했으면 이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앞에서 봤던 이 dirdp라는 게 자, dirdp라는 게 자, 디렉토리에 여기서 이제 자, 이게 디렉토리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렉토리 하나하나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어떤 디렉토리를 포인팅 한다는 뜻이고 자, 그리고
structure dir entry는 이제 여기서 봤던 structure dir entry예요. structure dir entry. structure dir entry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냐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읽어올 거죠. 그래서 읽어오려고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커피라는 디렉토리를 열어서, 그러니까 오픈을 한다는 얘기죠. 디렉토리를 열어서 while문으로 그 read dir, 디렉토리 엔트리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올 거고, 읽어온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while문으로 계속 반복해서 출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나면 close dir에서 닫고 끝나겠다는 뜻이에요.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읽어온 디렉토리 엔트리 내용을 어떻게 한다? 이름과 아이노드 번호. 근데 사실은 이름과 아이노드 번호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있긴 한데 이름과 아이노드만 중요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것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하기 전에 이 내용을 좀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커피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어떤 파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이제 파일 한번 좀 만들어 줍시다. 터치 F1. 그러니까 왜냐면 파일이 좀 몇 개 여러 개 있어야지 그 디렉토리 파일 내용 파일 목록들을 그 좀 보여주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니까. 자, 뭐 mkdir 해서 디렉토리도 좀 만들고. 음, 자, 이 정도 한 세네 개 정도만 만들고, 세네 개 정도만 만들고, 다시 빠져나가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대로, 음, 여기 있는 이대로 한번 따라 해보면 되겠죠. 자, 만들고, 자, 그리고 나서 GCC하고, read dir 컴파일하고, read dir. 자, 이렇게 하니까, 자, 어때요? 그 커피라는 디렉토리 엔트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목록들을 쭉 다 보여주죠. 그래서 파일, 그러니까 이만큼이 파일 이름이죠. 이만큼은 아이노드죠. 아이노드 번호죠. 그래서 파일이 이 두 개는 현재 디렉토리와 부모 디렉토리라는 뜻이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었던 D1 디렉토리고 F1, 2, 3가 있고 각각은 이제 이 아이노드 번호들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일단 간단하게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좀 처음에 아이노드가 뭔지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아이노드를 우리가 그 정보를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일단 실습을 통해서 쭉 한번 그대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혹시나 걱정이 됐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처음 보는 뭔가 이런 처음 보는 이런 매개 변수나 처음 보는 이 구조체들 전혀 뭐 처음 본다고 해서 이게 뭐지? 뭐 물론 뭐 궁금할 수는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로 그냥 사용을 하고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니까 아직 뭐 어색하거나 이 부분이 그게 뭐야 뭔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는 모르더라도 실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따라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차차 우리 자기 글로 학습을 해가면은 좀 더 좀 거부감 없이 우리가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디렉토리와 관련된 파일과 디렉토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